네, 안녕하십니까? AW 모니터입니다. 2025년 7월 28일 국내 증시 동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역사적인 반도체 계약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초대형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약 22조 6,648억 원에 달합니다. 자, 계약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33년 12월까지 총 8년입니다. 생산할 제품은 테슬라의 차세대 A16 칩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이 계약의 중요성을 과장할 수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시장은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무려 6.83% 급등하며 11개월 만에 7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이 상승이 코스피 지수를 3200선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럼 7월 28일의 전반적인 국내 증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표 요약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3209.52로 마감하며 0.42% 상승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804.4로 마감하며 0.32%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2.0원으로 4.1원 오르며 원화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내리는 양분된 시장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도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759억 원, 4,52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9,98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약세 다이버전스 신호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는데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이 현상은 시장의 취약성을 시사합니다. 이번 계약의 파급 효과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0.42% 상승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68% 급등이 만들어낸 착시 효과였습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시장 전반은 취약했다는 쏠림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업종별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주요 종목 등락률을 보면 삼성전자는 6.83% 상승한 7만 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오히려 1.50% 하락한 2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기차 생태계의 파트너인 LG에너지 솔루션은 4.68% 동반 상승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번 계약은 삼성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매출 증대를 넘어 경쟁사인 TSMC와의 경쟁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미국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 위상을 강화하는 이중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핵심 I 생태계에 진입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요 업종별 등락 현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은 3.80 상승했지만 이는 삼성전자 홀로 이끈 결과였습니다. 시장은 이를 삼성의 독점적 성과로 해석하며 경쟁사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2차전지 전기장비 업종은 3.96%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관련 호재에 전기차 생태계 전반이 강세를 보였고 LG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 등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조선방산 업종은 2.95% 올랐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조선업이 전략적 카드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8.44%나 급등했습니다. 금융업종은 은행주가 5.65% 급락하는 등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정치권의 압박과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주된 원인이었고 KB금융은 6.99%나 하락했습니다. 바이오 제약 업종은 1.08%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주요 바이오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금 흐름을 보면 반도체, 2차전지 조선으로 자금이 유입되었고 금융, 바이오 업종에서는 자금이 이탈했습니다. 해외 주요 시장 동향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동향입니다. 전일인 7월 25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0.07% 상승한 6,363.3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0.18% 오른 21,057.96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테슬라의 실적 실망감과 일부 종목의 부진으로 0.70% 하락한 44,693.91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및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FTSE 200과 독일 DAX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경기 회복 기대감에 소폭 상승했으나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는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증시 흐름은 한국 증시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원자재 및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 유가 WTI는 전일 대비 0.8% 상승한 배럴당 78.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 가격은 온스당 2,350달러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구리 가격은 중국의 수요 우려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곡물 시장은 기상이변에 대한 우려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 수입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주요 지수 현황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6,363.35로 0.07%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1,057.96으로 0.18%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44,693.91로 0.70% 하락했습니다. WTI 원유 가격은 배럴당 78.3달러로 0.80% 상승했습니다. 금 가격은 온스당 2,350달러로 0.20%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 4가지입니다. 첫째, 미 유럽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15%의 기본 관세와 유럽연합의 대규모 투자 약속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둘째, 테슬라의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8% 이상 급락했으나 한국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계약 소식이 호재로 해석되었습니다. 셋째,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입니다.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신흥국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넷째,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불안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서 아시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관성 분석,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연관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테슬라 패러독스라고 부를 만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는 지난 7월 25일 부진한 2분기 실적과 마진 악화 우려로 주가가 8.2%나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이러한 테슬라 주가의 하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삼성전자의 22.7조 원 파운드리 계약 소식에만 집중하여 삼성전자 주가가 6.83%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 해석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동일한 테슬라 관련 뉴스를 두고 미국 투자자들은 테슬라 자체의 단기적인 손익 악화에 집중한 반면, 한국 시장 참여자들은 삼성전자가 확보한 장기적인 수익원과 기술적 입지 강화라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같은 생태계 내의 뉴스일지라도 관점에 따라 투자 결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한국 시장의 선별적 반응은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 증시는 알파벳 주가 상승과 같은 미국발 기술주 랠리에는 긍정적으로 호응하면서도 테슬라의 실적 부진이라는 악재는 무시하는 선별적 수용 패턴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92,790억 원어치 집중 매수한 것은 단기 실적보다는 삼성의 전략적 위상 변화를 글로벌 시각에서 높이 평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주요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S&P 500 6,363.35 0.07% 상승, 나스닥 21,057.96 0.08% 상승, 다우존스 44,693.91 0.70% 하락, 테슬라 주가는 8.20% 하락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3,209.5로 0.42% 상승했고, 삼성전자 주가는 74,400원으로 6.83% 급등했습니다. 시장 연관성의 핵심 포인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기 실적 대 장기 전략적 가치의 대결이었습니다. 미국은 테슬라의 실적에, 한국은 삼성의 전략적 위상에 주목했습니다. 둘째, 선별적인 정보 수용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시장은 미국발 호재는 적극 수용하고 악재는 차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셋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적 시각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들은 단기 실적보다 기업의 전략적 위상 변화에 베팅했습니다. 넷째, 약세 다이버전스 현상입니다. 코스피는 상승하는데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비정상적인 조합은 시장의 한계를 시사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 시나리오별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종별 영향 분석표를 시나리오에 따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15% 관세 시나리오에서는 중국 우회 수출을 통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며, 관련주가 3에서 5%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25% 관세 시나리오에서는 수출 경쟁력 약화로 수익성에 타격을 입어 관련주가 7에서 10%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업종입니다. 15% 관세 시나리오에서는 현지 생산을 통해 일부 충격이 상쇄되겠지만 관련주는 외서 7% 조정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25% 관세가 부과되면 수익성이 10에서 15% 감소하고 관련주는 10에서 15%의 조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조선업입니다.
15% 관세 시나리오에서는 한미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로 수혜가 기대되며 관련주가 외서 10%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2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전략적 협상 카드로서의 지위가 부각되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으며 3에서 8% 상승할 수 있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입니다. 15% 관세 시나리오에서는 수출 감소로 약 6에서 8%의 영향을 받아 관련주가 6에서 9% 조정을 예상합니다. 25% 관세 시나리오에서는 심각한 수익성 타격을 입어 관련주가 12에서 18%까지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업종입니다. 15% 관세 시나리오에서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제한적인 타격을 받아 관련주가 3에서 5%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5% 관세 시나리오에서는 경기 하락과 연계된 부실 우려로 관련주가 8배에서 12%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15% 관세 시나리오 대응 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조선이나 2차 전지와 같은 정책 수혜 업종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기적으로는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을 보호하기 위한 우회 수출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25% 관세 시나리오 대응 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내수주나 전략적 협상 카드인 조선업 같은 방어적 포트폴리오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현지화를 가속하고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대한